안녕하세요.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주임법, 상임법, 경매, 대리인 등록 규칙이죠. 이제 마지막 파트로 가는데 그 개별적 중개 실무 233쪽서부터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1번 문제는 경매 문제였고요. 2번이 상가 임대차보호법, 3번이 실명법이고 4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제예요. 주택, 상가, 경매, 대리인 이런 순서로 가죠. 자, 그럼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작년 30회 기출이었어요.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을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2019년 6월 3일 10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중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 병이 같은 날 16시에 다른 채권자 정은 다음 날 16시에 X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임차인 을에게 개업공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럼 사례가 지금 최근에 우리 주임법, 상임법에서도 사례형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건이 지금 현재 X주택이에요. X주택에 대하여 권리관계가 어떻게 됐냐면 6월 3일이었죠. 6월 3일에 지금 임차인이 입주,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모두 받았죠. 근데 같은 날에 병이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근저당권이 들어왔는데 그럼 병 근저당권이 가장 선순위죠. 그러니까 6월 3일 날 입주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같은 날에 저당권이 들어왔으니까 이때는 당연히 저당권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병이 근저당권이 가장 1순위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임차인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임차인 을이 지금 현재 6월 3일 날 입주 주민등록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다음 날이라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6월 3일 다음 날 6월 4일에 정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병 근저당권자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또 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다음 날 들어왔으니까 임차인은 입주 주민을 6월 3일 0시부터 취득했고 확정일자도 이날 받았으니까 우선매권은 6월 4일 0시에 취득하는 걸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근저당권자가 정이 뒤로 밀리죠. 그러니까 정 이렇게 됩니다. 순위가 이렇게 돼요. 일단 그럼 여기서 근저당권자 가장 먼저 왔고 임차인 을이 왔고 정이 근저당권자가 또 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질문. 정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의 경매로 매각된 경우. 경이 근저당권 실행해서 임의 경매죠. 을은 매수인에 대한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얘가 경매를 신청했지만 지금 근저당권자 병 때문에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틀렸고 2번. 병 또는 정 누구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을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그죠? 병이든 정이든 근저당권을 실행했어요. 그럼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어요. 병 때문에. 그러니까 매각으로 임차권은 소멸하죠. 그래서 2번 정답이었습니다. 3번. 을은 X주택의 경매 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면 병과 정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을이 그럼 배당 요구했어요. 배당 요구했는데 근저당권자 병보다는 후순위죠. 그렇기 때문에 병과 정보다 틀렸어요. 병은 빠져야 됩니다. 병에 앞서서는 못 받아요.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을이 우선매입권 행사로 보증금을 발행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법원에 인도해야 한다. 자, 장난을 쳤는데 그러면 임차인 을이 배당금을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인도해야 되죠. 인도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해야 돼, 인도를? 법원에 하는 게 아니고 매수인, 낙찰자한테 해야 되죠?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되죠. 그래서 장난쳤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과목에서는요, 문제 풀 때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는데 정답은 상단에 배치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서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4번이 함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쓰는 게 먼저 게 이제 정답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참고하시고 우리 과목은 그래요. 다음 5번. X주택에 대하여 을이 집행권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더라도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집행권한 판결 같은 거 받았다는 얘기죠. 우선매입권의 인력만 해서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자, 을이 지금 판결 같은 거 받아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럼 얘는 별도의 배당요구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겠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인데. 그러니까 별도로 배당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니까. 자,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 2번이었어요. 만만치 않죠?
자, 그럼 이제 29회 때 문제로 확인해 봐야죠. 주임법. 29회 때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5번 상임법 문제였고, 그러면 6번 문제가 29회 기출이었네요. 주임법. 개공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X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1번.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고를 집행계 조건을 하지 아니한다. 알아보시겠어요? 이거 주택인도 경매 신청할 때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근데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인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럼 1번 질문 5. 2번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의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자, 보증금 중 일정의 밑줄이죠.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이 질문 꼭 알아봐야 됩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출발하면 이게 뭐라고요? 최우선 변제죠. 그래서 이거 최우선 변제입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후에 들어온 소액 임차인이에요. 최우선 변제권 없죠. 그러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근데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의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이건 뭐예요? 우선 변제권이에요. 자, 그래서 2번 좀 맞고요. 3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어요? 이때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자는 이해관계인이 명백하니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임차인의 동의가 아니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정답이에요. 그래서요, 주임법, 상임법 문제를 풀 때는 임차인이냐 임대인이냐 꼭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임대인의 동의다. 그래서 3번 정답이었고, 4번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맞죠? 그래서 이제 승계 규정이 주임법이 있고요. 한 달 내 포기를 할 수 있죠. 한 달 내. 5번 주택에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 대한 채권적 전세죠. 이게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 채권적 전세 주임법 준용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8회 때 문제를 봐야 되겠죠. 그럼 넘어갑니다. 28회 때 문제가 11번 문제가 있네요. 11번. 자, 역시 사례형으로 출제했는데 갑은 2017년 1월 28일 자기 소유의 X주택을 2년간 을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공사가 이 계약을 중개하면서 주임법과 관련한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임차인이 을이죠. 임대인이 갑입니다. 1번. 을은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있죠. 확정일자는 주임법은 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등기소, 법원 등기과, 공증인사무소가 됩니다. 틀렸고, 2번. 을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거 외의 목적으로 일부를 사용해도 상관없죠. 주된 부분을 주거용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X. 3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효로 갱신된 경우 갑은 언제든지 을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갑은 임대인이었죠. 그럼 묵시효 갱신의 경우는 언제든지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을이 통지할 수 있어요. 갑이 아니고 을. 그래서 틀렸죠. 그러면 이 통지를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님은 틀렸고, 3번님은 틀렸고, 5번님은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있죠? 임대차 기간, 보증금, 수선 이런 거에 대해 분쟁이 생겼다. 그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구조공단 지부에다가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둔다죠. 지부에 둔다라고 돼 있고요. 시도에는 둘 수 있다요. 위원회 수는 5명 이상, 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임기도 3년으로 돼 있죠. 이거는 임기 3년이고요. 위원장은 판검사, 변호사 6년 이상 재직 경력자 중에서 호선합니다. 그래서 조정은 60일 내에 마치게 돼 있고요. 7일 내 서면으로 수락의 의사 표시하자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죠. 그래서 일단은 틀렸고요. 5번입니다.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 중 을은 그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감액의 밑줄. 감액에 대한 제한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증액 제한이 20분의 1이죠? 예, 그래서 감액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러므로 5번 정답이었어요.
자, 그래서 5번이 옳은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8회 문제를 봤고요. 이제 27회 문제를 확인해 봐야죠. 27회 문제가 15번에 있네요. 개공사가 보증금 1억 2천만 원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주임법 상임법에서는 보증금 제한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지금 얼마라고요? 1억 2천이에요. 그럼 1억 2천이면 기본적으로 얘는 최우선 변제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감 잡고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서울의 경우만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넘겨야 되죠? 이하야 돼요.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1억 1천 이하여야지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1억 2천만 원이면 당연히 얘는 최우선 변제가 안 됩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1번 질문이에요. 주택에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이게 뭐예요? 후순위로 출발했죠.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럼 확정일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틀렸고, 2번 주택 소유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 보증금 중 2천만 원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다. 이건 무조건 틀렸죠. 우리가 최우선 변제 금액 다 암기할 필요 없어요. 서울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 지문은 정당합니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서울은 1억 천 이하 중에서 3,700까지 최우선 변제주고요.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군요. 뭐 과천, 광명 이런 데들, 수원, 의정부 1억 이하에 되고 3,400까지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예요. 여기는 6천 이하라면 2천까지 해주죠.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5천만 원 이하라면 1,700까지는 최우선 변제 해주는데 인천광역시는 물론 과밀억제군 여기 있죠. 일로 들어가고요. 광역시 있는 군 지역들은 전부 다 기타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1억 2천이니까 얘는 최우선 변제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2번 질문 틀렸습니다. 광역시는 6천만 원 이하라면 2천만 원까지는 되는데 1억 2천이었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3번 다세대 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시 집원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이거 엄청 잘못 씁니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죠. 그러니까 집원까지만 하면 안 되고 동호수까지 모두 해야 된다. 그래 틀렸고 4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저당권에 기하여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당연하죠.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증액을 했어요. 증액 부분은 저당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매수인에게 대항 못합니다. 자, 그래서 4번 질문 정답이었어요. 맞는 질문이었고 5번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 설정 등기와 같아도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한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날짜 같은 걸로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6월 22일 날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6월 25일 날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을 했던 거예요. 그럼 이 임차인은 6월 26일에 대항력 취득하면서 우선 변제권도 취득하죠. 그러니까 22일에 저당권 들어오면 당연히 저당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여기 25일에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때는 당연히 저당권이 먼저죠. 저당권이 먼저고 6월 26일 날 만약에 저당권이 들어왔다. 그럼 이때는 당연히 임차인이 먼저죠. 얘는 0서부터 다 취득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고일이 저당권과 같았다. 그러면 저당권이 이때는 먼저입니다. 그래서 역시 5번 질문 틀렸습니다.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한다. 틀렸어요. 저당권이 임차인에 우선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27회 문제를 봤고요. 이제 26회 문제를 봐야죠. 19번 문제. 개공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 보호법령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차임의 증액 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의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이게 판례가 취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재계약, 종료되어 재계약을 하거나 합의로 증액 시에는 적용이 없다. 자, 맞고요. 2번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확정일자 부여 기관을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당연한 얘기죠. 확정일자는 동사무 찍어줄 때 사각형으로 찍어주죠. 그래갖고 2020년 6월 25일 어디 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확정일자 부여번호가 들어갑니다. 맞고요. 3번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면허권을 상실한다. 이 판례 생각보다 잘 묻는데 맞죠? 주임법상의 대항력 우선면허권을 상실했어요. 그럼 주임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면허권을 상실하죠. 당연히. 근데 전세권자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면허권은 상실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임차인이 다세택에 동호수 표시 없이 다세대 주택에 지금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죠. 다세대는 공동주택 때문에 지번까지 동호수까지 다 해줘야 되죠. 5번 질문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 아니다. 인정되는 법인이죠.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의 지방공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있죠. 여기는 적용을 하고 있죠. 대항력, 우선면허권, 임차권, 특기명령제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25회 때 문제를 봐야 되겠죠? 주임법 매번 출제하고 있으니까. 그럼 25회 때 문제 찾아볼까요? 25회 문제는 26번에 있네요. 26번. 주택임대체계에 관하여 개공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틀린 거예요. 박스형 문제에서 틀린 것 골라라 할 때 거꾸로 쓰는 거 특히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억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의 실형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X. O죠.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한 날짜와 저당권의 설정 등기일이 둘이 같았어요. 같은 날이면 이때는 저당권이 먼저죠. 임차인은 대항력을 아직 취득 못했거든요. 다음날 취득하니까. 그러니까 매수인에게 대항 못하죠. 그래서 기억지문 5, 니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등기했어요 지금.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맞죠? 그러니까 대항력 취득했으니까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맞고요. 5. 디귿.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면허권은 주택가액, 대지가액 포함이고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있는다. 틀렸죠?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 다음에 리을입니다. 주택임대차계에 묵시효력이 인신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죠.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리을 지문도 X. 그러니까 틀린 거 골라라 했으니까 3번 디귿 리을을 쳐야지 1번 기역 니은을 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박스형 문제에서 특히 틀린 거 골라라 했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OX가 습관적으로 그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 3번이었어요. 자, 그럼 25회 때 문제 주입법 문제를 봐야 되겠죠? 25회 때 문제는 31번에 있네요. 31번. 개공사가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 사이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임차인이 을이죠? 임대인이 갑이고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숫자 넣기 가로역입니다. 가로역 문제가 박스형에서 꼭 하나씩 나오고 있죠. 을이 임대차 기한 종료, 을은 임차인이죠. 임대차 종료 언제까지? 한 달 전이죠. 1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 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묵시적 갱신이 되죠. 이때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죠. 그러면 기역은 1월이고 두 번째, 을이 니은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2기 차임액이죠? 2기. 그럼 니은은 2기고. 다음에 갑이 임대차 종료. 갑은 임대인이죠.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이죠. 6개월에서 1개월.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그 기한 만료 시에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재임대차한 것으로 된 거죠. 그래서 디귿 리을은 6월, 1월이죠. 다음 묵시적 갱신이 낸 후에 을에 의한 계약 해지 통지는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지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갑이 그 통지를 받아부터 몇 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3개월이죠. 그러니까 이걸 충족하는 건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24회 때 문제를 봤고요. 이제 23회 때 문제, 33번 문제입니다. 개공사가 주택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 1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죠.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임차인 맞고요. 5.
다음 2번 주택의 미등기 전세 계약에 대하여는 주임법을 준용하죠. 5. 다음 3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에 묵시로 인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이지 통지할 수 있죠. 맞고. 5. 4번 주임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맞죠? 이게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맞고요. 5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외에 임대차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된다.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죠.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의 요건일 뿐이에요. 대항력과 최우선 변제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그럼 주임법 문제를 다 봤겠죠? 23회 때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으니까 이제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보죠. 자, 그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2번 문제가 있죠. 234쪽에 2번. 자, 그럼 상임법은 주임법과 비교하여 틀린 점들을 정리를 꼭 해놔야 됩니다. 그럼 역시 이제 작년 문제 사례형으로 출제했는데 개업공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했어요. 임대차 기간 2018년 10월 1일서부터 1년 그다음에 보증금 5천만 원, 월차인 100만 원으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 값과 임차인 을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금 서울에 있는 상가였죠. 서울 소재 상가 임대차로서 보증금 1억에다가 보증금 5천에다가 월차임이 얼마라고요? 100만 원이에요. 그럼 환산하면 1억 5천 됐죠? 그러면 이때도 물론 상임법은 이제 서울의 경우는 9억 이하면 적용되니까 최우선 변제는 당연히 적용이 안 됩니다. 서울의 경우는 최우선 변제가 6,500, 환산 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야 되죠. 자, 그래서 임차인 을이었습니다. 갑니다. 1번. 을의 연체 차임액이 200만 원에 이른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이거 3개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3개 차임액에 달해야 된다. 그러므로 200만 원 아니고 300만 원에 이르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2번. 차임 또는 보증금에 감액이 있은 후 1년 이내는 다시 감액을 하지 못한다. 감액 제한은 없죠. 증액에 대해서만 1년에는 다시 하지 못하죠. 그래서 2번 질문도 X. 3번. 갑이 2019년 4월 1일서부터 2019년 8월 31일 사이에 그러니까 계약 만료 이거 6개월에서 한 달 전까지죠. 갑은 임대인이 지금 을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19년 10월 1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자, 그러면 임대인 갑이 계약 만료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 임대차 기간 종료와 동시에 동일 조건 재임대차 간주가 되는 거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묵시갱신이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상가 건물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이 듣기 전에 을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보증금 5천만 원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자, 지금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 이게 뭐예요? 다른 담보권의 우선하에 보증금 변제받는 거죠? 최우선 변제죠, 이거. 그럼 이거 환산 1억 5천 됐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경매 등기 전에 입주와 사업자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가 안 되는 거죠. 서울은 6,500 이하야 되니까.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입니다. 을이 임대차의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 등기도 안 됐고 사업자 등록도 안 됐어요. 2019년 1월 5일 갑이 상가 건물을 병에게 매도했어요. 팔았습니다. 그럼 병의 상가 건물 임대 청구에 대해 을은 대항할 수 없다. 지금 임대차 등기도 없고 사업자 등록도 안 했어요. 그러면 상임법상 대항력 취득 못했죠, 지금. 그럼 병의 인도 청구에 대하여 을은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5번이 정답이었고 이제 상임법 문제 29회 때 문제가 있겠죠? 5번 문제로 갑니다. 5번. 개공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정답이네요. 아이고 반가워라. 청구할 수 있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소요된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 정답이었고 2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는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이네요. 윗줄이고요. 관할 세무사에게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기재는 서면에 열람을 요청할 수 없죠.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에는 인적사항 정보까지 요청할 수 없습니다. 맞고요. 3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 기간 이내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우리 상가는요 전차인에게 특별 규정이 있죠. 그래서 전차인도 적법 전차인을 말하는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대위 행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2번 지문이었고요. 3번 지문이었고, 그 다음에 전차인도 증액 제한 규정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고요. 월세 전환 시 이율 제한 규정 보호받아요. 그 다음에 전차인도 3기 차임 연체했을 때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전차인한테 권리금은 보호하지 않아요. 참고해 두시고, 임차인이 보호를 받으니까 전차인한테는 보호 안 합니다. 4번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법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기죠. 대항력. 5번 차임이 경제사정의 침체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액,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이때 감액에 대한 제한 없다. 감액 가지고 잘 물어보죠.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인법 문제 또 28회 문제를 봐야 되죠? 9번 문제네요. 9번. 갑과 을은 2019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소재 갑 소유의 X건물 상가에 대하여 보증금 5, 월차임 600만 원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을은 X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 건물 임대차 후보 제공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시사용 임대차는 고려하지 않는다. 지금 상가인데요. 보증금이 5억이었죠. 월차임이 600만 원이었어요. 그럼 환산하면 얼마 나와요? 11억. 그러면 서울도 지금 현재 9억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서울을 제한 과밀억정 원역은 6억 9천, 69, 54죠. 광역시는 5억 4천, 기타 지역은 37, 3억 7천. 환산 보증금이 이걸 초과하면 돼요. 월세 곱하기 100을 하여 보증금이 합산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사례가 11억이니까 상가 임대차 법법이 적용이 기본적으로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래도 적용되는 규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꼭 암기하라고 그랬는데 적용되는 규정이 대권 3기 요구 표준이에요. 대권은 3기를 요구하는 게 표준이다. 그러니까 보증금 제한 규정을 넘어섰다 하더라도 이 임차인이 보호받는 규정이 뭐냐? 대항력. 대가 대항력이죠. 권이 뭐예요? 권리금. 3기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그 다음에 갱신 요구권이죠.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규정. 요거는 보호를 한다. 대권 3기 요구 표준. 그럼 그 외의 규정은 보호를 하지 않아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아주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아주 즐겨 쓰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거. 기억입니다. 갑과 을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지문상으로 봤을 때 맞았죠. 근데 보증금 제한이 지금 넘어섰기 때문에 최단기간 보호 적용이 안 됩니다. 기억지문 X예요. 적용이 안 돼요. 보증금 제한을 넘어섰으니까 1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X, 기억지문 X. 니은 갑으로부터 X 건물을 양수한 병은 갑의 주의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건 대항력이죠. 그러니까 5, 니은 5예요. 알아보시겠어요 지금? 대항력 규정입니다. 디귿, 을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지문 자체에서 틀려버렸죠? 그러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예요. 3기 차임 연체에지만 해지할 수 있고요. 이건 적용되는 규정이죠. 자, 그래서 디귿지문 X입니다. 리을, 을은 사업자 등록 신청 후 X건물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한 정보다. 경매 절차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입할 권리가 있다. 자, 우선 변입권이죠. 그럼 대권 3기 요구 표준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 우선 변입권이 있는 거고요. 나아가서 보증금 제한을 넘어섰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서록 찍었다 하더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리을 지문도 X예요. 알아보시겠어요? 문제? 그래서 이거 적용 범위 이해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지문이에요. 이걸 조문으로 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죠. 그래서 지금 틀린 거라고 그랬죠. 또 더군다나. 그러니까
기역, 디귿, 리을이지 다행히 니은만 맞았잖아요. 니은만. 니은이 다행히 없습니다. 거꾸로는 안 나왔어요. 다행히. 저 같으면 1번에 니은이라고 넣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정답 4번이었어요. 그리고 그 해설 부분에 환산보증금이 10억 초과한다고 그랬는데 기억 9억이죠. 9억. 서울이 9억이죠. 그 다음에 리을도 환산보증금이 10억이 아니고 9억이에요. 9억. 현재. 수정해 놓으세요. 해설. 기억과 리을 9억 9억으로 수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험 중에 28회 때 이 문제 가장 어려웠고요. 자, 그 다음에 상위법 문제 이제 27회 문제를 봐야죠. 또. 그럼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7회 때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14번 문제네요. 자, 244쪽 14번 문제. 개업공사가 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 100만 원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증 5천에 월차임 100이죠. 그럼 5천에다가 월차임 100만 원이었으니까 1억 5천이에요. 적용되고 있죠. 단 최우선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이 6,500 이하야 되니까. 1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전체 임대차 기간을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년이 아니고 10년이죠 지금. 2번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 원까지만 있는다. 자, 이거 차임 증액이 10% 가는 거죠. 10만 원이면 5%를 초과할 수 없죠. 그러니까 월세만 올린다면 105만 원까지 5만 원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월세만 올린다면. 그래 2번 확실히 틀렸고 3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기 200만 원 이런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0만 원 갖고는 안 되죠. 300만 원 연체해야 됩니다. 4번 상가 건물에 서울특별시에 있을 경우 그 건물의 경매시 임차인은 2,500만 원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에 변입할 수 있다. 틀렸죠? 그러니까 최우선 면제 서울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서울은 6,500만 원 이하야 되고 그 중에서 2,200이죠. 2,500도 아니고 어쨌든 틀렸어요 다. 그래서 4번 최우선 면제가 안 되고요. 1억 5천이 됐기 때문에 환산이. 자,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이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했어요. 그럼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행위로 거절할 수 있죠. 그래서 전부를 동의 없이 전대했다든가 3기 차임을 연체했다든가 목적물을 고의 중과실을 파손했다든가 이런 경우들은 거절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 5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6회 때 문제를 봐야 되는데 상임법 26회 때 문제가 20번 문제네요. 248조. 개업공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맞죠?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에요. 2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개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죠? 다음에 3번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와 절차의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어쩐지 뭐가 조금 그 기본 이론 강의할 때, 요약 강의할 때 표준계약서에 대해서 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여 이걸 고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우선적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권리금 표준계약서 있죠.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에요. 이걸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권리금에 대한 기준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죠. 권리금은 부동산 거래 부수하기 때문에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에요. 자,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5번 질문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의 밑줄 임차 건물에 대한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가 실시된 경우 그 임차 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소멸한다의 밑줄. 대항력이 있다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항력이 있다면 소멸하지 않는다. 그게 정답 5번이었어요. 틀렸죠. 그럼 권리금에 대해서는요.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임차인이 지급받는 것을 권리금 지급받는 걸 방해하면 안 되고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하게 돼 있고요. 방해하면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손해배상 청구 시효 3년이죠.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 행사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6회 문제를 상임법 다 봤고요. 넘어갑니다. 상임법 문제로서 27번에 있겠네요. 그럼 상임법 문제가
맞네요. 25의 기출. 27번. 개공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은행에 서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 장난쳤죠? 등기 밑줄. 그 다음날 밑줄. X 나가야 되죠. 등기는 등기한 때로부터 대항력 취득합니다. 우선면역권 같이 취득하죠. 등기한 때로부터. 그래 틀렸고 2번.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경매에 의하여 매각된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해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양수인에게 인도해야지만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죠. 경매 신청할 때는 인도가 필요 없죠. 그러나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인도해야 돼요. 양수인에게. 자, 그래 틀렸고 3번. 임대차 기간을 6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죠. 1년 미만을 정한 기간. 그래 틀렸고 4번. 임대차가 묵시로 갱신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다. 또 장난쳤죠. 묵시로 갱신이 됐어요. 그러면 전 임대차 기간 만료와 동시에 새로이 1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역시 4번님은 틀렸습니다. 안 때로부터가 아니죠. 그래서 종료일로부터 전 임대차 기간 종료일부터 1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행위 행사기간 이내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행위요건 행사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상위법 문제 24회 때 문제를 봐야 되죠. 24회 문제가 32번에 있네요. 개공사 갑의 명의로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거 적용 범위 갖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환산보증금이 서울은 9억, 6구 54, 기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볼까요? 기억. 임차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상가건물, 서울이죠 지금. 보증금이역의 월차인 100이에요. 그럼 환산 3억 됐죠? 그럼 적용됩니다. 5. 니은 임차인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강화군의 밑줄. 상가 건물을 보증금 3억 5천만 원, 월차임 50만 원 임차했다. 그럼 환산 4억 됐죠. 그럼 군 지역은 전부 다 기타 지역이죠. 광역시에 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군 지역은 기타니까 3억 7천을 초과하면 돼요. 그러므로 X. 니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디귿. 임차인이 경남 창원시 소재 상가 건물을 보증금 3억 9천만 원 임차했다. 그럼 창원은 지금 현재 기타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3억 7천이에요. 다음 리을. 임차인이 경기도 수원시 소재 상가 건물을 보증금 2억 원으로 임차했다. 그럼 수원시는요, 과밀억제권역이거든요. 그러면요, 이거는 과밀억제권인지 아닌지 몰라도 보증금 2억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기타 지역도 3억 7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죠. 수원은 과밀억제권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정당했습니다. 우리 아랫역에 계신 분들은 수원이 어디 붙어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도 수원이 과밀억제권역을 몰랐다 하더라도 2억은 무조건 적용 대상이 된다는 걸 알아봐야 돼요. 기타 지역이 3억 7천이었으니까. 이거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 그럼 적용되는 거 기억과 리을이었어요.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확인을 해봤고요. 상가가 34번에 23회 때 문제가 더 있죠? 자, 그럼 34번 보십니다. 개공사가 상가건물 임대차법에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에 관한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르는 것은 계약갱신 요건, 옳은 거예요 지금. 자, 기억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에 3년을 초과하는 법원에서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X 10년이죠. 니은 임대인이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 기간 이내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5. 디귿.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했다. 동의 없이 전대했어요. 전대.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신용을 거절할 수 있죠. 임의전대 양도 거절할 수 있고. 5. 리을.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차임과 보증금은 변경할 수 없다. 차임과 보증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증감 청구할 수 있죠. 틀렸죠. 그러면 지금 옳은 거라 했으니까 정답은 니은과 디귿 3번이었습니다. 그 35번 문제가 하나가 더 있죠. 괄호넣기 문제가 나왔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법에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노론에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보증금에 몇 분의 몇을 초과할 수 없다? 100분의 5죠. 그럼 100분의 5가 맞는 거는 3번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연 1할 2푼, 1할 2푼이죠, 이거는. 12% 또는 기준금리의 4.5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1할 2푼이죠. 정답은 3번이었어요. 이게. 자, 그럼 상임법 문제를 전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해봤고, 그럼 조금 쉬었다가 경매 문제로 확인해볼까요? 예, 조금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